사랑합니다. 과학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완자. 오늘 8번째 단원 열과 우리 생활 두 번째 시간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338쪽이네요. 네, 비열과 열팽창입니다. 자, 비열이 뭔지 열팽창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량부터 좀 볼까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온도가 다른 물체에서 이동한 열의 양, 이걸 칼로리, 킬로칼로리로 나타냅니다. 뭐 잘 몰라도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1칼로리가 이게 열 에너지거든요. 1칼로리가 4.2줄이고 1킬로칼로리가 4200줄입니다. 뭐 1의 단위, 에너지의 단위, 열량의 단위 같은 단위예요. 그리고 1킬로칼로리는 물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렇군요. 열량 단위가 칼로리, 킬로칼로리를 쓰네요. 그리고 물체의 온도 변화는 흡수한 열량이 크면 온도가 많이 변하겠죠. 질량이 작으면 온도가 많이 변하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문제 풀기 전에 뒤에 조금만 비열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비열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돼요. 비열. 잠시 공간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비열은 뭐냐면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비열은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물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총 공급해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눕니다. 그럼 1k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요? 물 10kg을 20도 올렸어요. 뭐 10도에서 30도까지. 그때 공급한 열이 200kcal입니다. 그러면 물 1kg을 20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은요? 그럼 뭐 20kcal겠지요. 그러면 물 1kg을 1도 올릴 때는 얼마의 열량이 필요할까요? 1kcal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의 비열을 1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아이고야, 예.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라고 나타내죠. 예. 그러니까 1kg을 1도 올릴 때마다 PER, 뭐뭐마다 1kcal의 열이 필요하다입니다. 비열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를 써요. 그러면 1000g을 물 1000g을 1도 올릴 때는 1000칼로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때도 물의 비열은 1입니다. 키로를 둘 다 없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칼로리 퍼 그램 도시요. 그러니까 물의 비열은 1이다 라고 하는데요. 1kcal 퍼 킬로그램 도시 혹은 1칼로리 퍼 그램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물의 비열 단위 했고 여기 이게 좀 귀찮네요. 그래서 문자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비열은 스몰 c로 나타냅니다. 질량은 매스 m으로 나타내고요. 템퍼레처 온도 변화는 델타가 변화량을 나타내요.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 온도 변화는 델타 t로, 열량은 라지 q로 나타냅니다. 이게 비열의 기본 정의예요. 이것도 귀찮네요. 분수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Q equal cm 델타 t로 많이들 나타냅니다. 좀 도시틱한 분들은 Q는 시멘트, 시골틱한 분들은 Q는 시암탉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어렸을 때 좀 과학 선생님이 일본식 영어 발음을 하셨어요. 근데 Q는 이꼬르를 이꼬르라고 읽으시더군요. Q는 이꼬르 CMT 알겠냐 얘들아 막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Q는 이꼬르 CMT 이러고 있습니다.
예, 요거 비열의 기본 정의에서 뽑아낸 식이에요. Q는 이꼴 CMT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 가가지고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열량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이 열량이고요. 같은 물질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 온도 변화가 같진 않습니다.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질량에 따라 질량마저 같으면 온도 변화가 같겠죠. 질량에 따라 다르고요. 물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물의 비율이 1이에요. 1kcal/kg 도시. 물 1kg을 1도 올릴 때 1kcal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같은 질량의 물을 가열할 때 물에 가한 열량이 클수록 물의 온도 변화가 크죠. 네, 질량 같고 열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커요. Q는 이꼴 CMT. 그리고 2번입니다. 물 400g, 물 800g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 중에서 온도 10도 올릴 때 더 많은 열이 필요한 거, 질량이 큰 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나가 되겠고요. 가나 중 같은 가열 장치 이용해서 10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가 더 큰 거, 질량이 작은 게 온도 변화가 더 큽니다. 같은 가열 장치 이용해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물 400g의 온도가 10도 올랐다면 물 800g의 온도는 몇 도인지 쓰시오. 질량이 2배니까 온도 변화는 반절 5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Q는 이꼴 CMT, Q는 이꼴 CMT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같은 가열 장치, 같은 가열 시간이면 가와 나가 열량이 공판 열량이 같거든요. 근데 이제 C 비열, 물의 비열은 다 1이에요.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시에 혹은 1칼로리/g 도시에 M 매스 질량이 가가 400g이고요. 그리고 나가 800g이고요. 근데 이때 400g짜리가 델타 T가 온도 변화가 10도였거든요. 그러면 나의 온도 변화는 얼마일까? 여기 이퀄 들어가야 되니까 400, 800 등식이 성립하려면 5도 되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5도였습니다. 넘어갑니다. 비열했고요. 비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비열이 다릅니다. 비열도 물질을 구분하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하고요. 비열이 작으면 온도가 잘 변합니다. 물이 비열이 1이거든요. 다른 애들은 그렇진 않아요. 0.1, 0.09 이렇죠. 그러니까 물이 꽤 비열이 큰 물질입니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천천히 올라가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큽니다. 해륙풍도 좀 해볼까요? 해륙풍도 잠깐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바람부터 좀 볼까요? 예, 이게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러니까 북동서 남이죠. 여기는 북동입니다. 여기는 북서이고요. 여기는 남서, 사방, 팔방 방향은 알아두세요. 북쪽, 북서, 북동, 서쪽, 동쪽, 남서, 남동, 남쪽입니다. 바람이 불었는데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이런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 서풍이라 그래요. 바람의 이름은 출신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남동쪽으로 부는 바람은 뭐라 그럴까요? 남동쪽으로 부는 바람은 북서풍이라고 그래요. 출신지, 풍향은요, 바람의 이름은요, 출신지, 어디에서 왔느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좀 볼게요. 육지가 있고요. 육지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 육지가 있고요. 네. 바다가 있습니다. 해양. 그리고 육지. 이 비열이요. 금속 같은 거, 모래 같은 건 비열이 작아요. 열을 받으면 온도가 확 올라가고 냉각되면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물은 비열이 꽤 큰 물질입니다. 물은 비열이 커요. 온도 변화가 작죠. 자, 낮입니다. 햇님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열이 공급되거든요. 열이 공급되면 육지가 온도 변화가 커요. 그래서 육지가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육지는 뜨거우니까 상승기류,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자, 밤 돼볼까요? 달이 떴습니다. 아이고. 밤이고요. 이게 막 식어요. 이제 밤에는 해가 졌으니까 막 식는데, 비열이 작으면 빨리 식습니다. 훅 떨어져요. 온도가. 비열이 크면 천천히 식어요.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육지가 저온이고 바다가 고온입니다. 여기 이제 상승하고요, 하강하죠. 예, 하강기류면 공기가 누르니까 기압이 주변보다 좀 세요. 상승기류면 주변보다 기압이 좀 약합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죠. 이런 바람을 육지에서 왔으니까 육풍이라 그래요. 자, 좀 쉽게 가시는 방법은 낮에 해 뜨잖아요. 낮에 해풍 붑니다. 그럼 밤에는 육풍 불겠죠.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해륙풍이라 그래요.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에 의해서 하루를 주기로 부는 바람이 해륙풍입니다. 오늘 낮에 해풍, 내일 낮에도 해풍, 다음날 낮에도 해풍, 오늘 밤에 육풍, 내일 밤에도 육풍, 이렇게 해풍 불다가 다시 24시간 지나면 또 해풍, 24시간 지나면 해풍, 육풍도 24시간 주기입니다. 네, 해륙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예, 해풍, 육풍 나왔고요. 연교차는 1년 동안의 온도차에, 일교차는 하루 동안의 온도차인데요. 해안 도시는 연교차, 일교차가 다 작아요. 그리고 내륙 도시는 연교차, 일교차가 큽니다.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 춥고, 해안 도시는 여름에 좀 덜 춥고, 여름에 덜 뜨겁고 겨울에 덜 춥고. 사람도 우리 몸에 68%, 약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체온 유지가,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가 편안하죠. 자, 그리고 비열이요.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 좀 볼까요? 뚝배기는 비열이 커요. 쉽게 온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온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양은 냄비는 쉽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쉽게 온도가 낮아지죠. 음식 종류에 따라서 뚝배기에 담는 음식도 있고 양은 냄비에 담는 음식도 있고 그래요. 뚝배기는 천천히 데워지되 천천히 식습니다. 냄비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고요. 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같은 양의 열을 같은 질량의 물질에 가했을 때 비열이 작은 물질이 온도가 더 많이 변하고요. 질량 5kg인데 어떤 물질 500kcal 열량을 구했더니 온도가 10에서 30도가 됐습니다. 비열을 Q는 이꼬르 CMT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비열의 기본 정의에서 온 거라고 했습니다. 비열은 1kg을 1도 올릴 때마다 공급해줘야 되는 열량인데요. 자, 질량이 5kg이고요. 온도 변화가 10에서 30, 20도 변했습니다. 이때 가해준 열은 500kcal이고요. 약분을 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5가 되죠. 5kcal per kg 도시. 1kg을 1도 올릴 때마다 5kcal의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보죠. 4번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같은 질량의 모래, 식용유, 물인데요. 같은 세 개의 불로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입니다. 비열이 제일 큰 거.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아요.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큽니다. 비열이 큰 거, 물. 4번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열에 의한 현상과 이용에 대해서 OX 퀴즈 한번 보도록 하죠.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연교차, 일교차가 작습니다. 물이 비열이 크거든요. 온도 변화가 작아요. 찜질팩 속에 물 대신 모래를 넣으면 물은 비열이 큰데 모래는 비열이 작습니다.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가 안 될 거고요. 낮에는 바다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아니요, 육지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낮에 그래서 해풍이 불고요. 음식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때는 양은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하고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뭐 뼈해장국 같은 걸 먹었어요. 순댓국 같은 걸 먹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동생들이
뭐 동생이랑 같이 갔을 때 뭐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게 뚝배기를 이렇게 딱 줬는데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러면 와 아직도 끓는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할 거예요. 그때 비열이 커서 그래 라고 하면 간지, 예, 살아가면서 간지도 중요합니다. 예, 아주 시크하게 뭐 비열이 커서 그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우 대단한데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멋진걸? 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해류풍입니다. 바다에서 불고 있네요. 해풍이네요. 낮에 해 떴네요. 낮에 해풍 붑니다. 자, 낮 동안 태양의 열에너지에 의해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빨리 데워집니다. 온도가 높은 육지의 공기는 상승하고 온도가 낮은 바다의 공기는 하강하지요. 요걸 이제 대류라 그래요.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그리고 열팽창 볼까요? 열팽창을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럼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요. 그럼 길이도 길어지고 넓이도 부피도 커지는 열팽창을 하게 됩니다.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열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고체보다는 액체가 열팽창을 더 많이 하고요. 액체보다는 기체가 열팽창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 고체나 액체의 열팽창 정도는 물질마다 달라요. 좀 열팽창이 많이 되는 게 있고 열팽창이 적게 되는 게 있고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샤를 법칙을 했던가요? 모든 기체가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섭씨 0도 기체 때 부피에 비해서 273분의 1배씩 커집니다. 기체들은 열팽창 정도가 같고 고체, 액체는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자, 열팽창 볼게요. 바이메탈, 모노가 하나, 마이가 두 개인데요. 이 바이메탈은 뭐냐면 금속 두 개를 붙여 놓은 거예요. 열팽창 정도가 다른 금속 두 개를 붙여 놓은 겁니다. 위에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을, 아래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을 붙여 놓고 가열을 했어요. 그럼 아래는 조금 늘어나고 위에 많이 늘어나니까 아래쪽으로 휘게 됩니다. 냉각을 했어요. 아래는 조금 줄어들고 위에는 많이 줄어드니까 위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전류가 막 공급이 돼요. 이렇게 전원이 흐르죠. 그러다가 이제 뭐 뜨거워졌어요.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열팽창 정도가 큰 거를 넣게 되면 위쪽으로 휘게 되죠. 그러면 불이 껴지겠네요. 요런 현상을 활용한 것들 혹은 그 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현상입니다. 여름에 전기줄 늘어져요. 겨울에 팽팽해지고요.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 부으면 유리컵이 깨질 수 있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의 높이는 여름이 조금 더 높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리 철로 이음새 부분에 이렇게 틈이 있어요. 열팽창이 될 때 이 틈이 존재를 하니까 다리가 부서져 버리거나 휘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음료수 위에 조금씩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 질소나 산소 뭐 이런 공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 빈 공간입니다. 진공 상태죠. 그럼 열을 받아서 음료수가 열팽창을 하더라도 공간이 있으니까 터져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체가 있거나 음료수를 가득 채워놓으면 열팽창을 하면 터져버릴 수도 있지요. 그리고 온도계 같은 경우도 알코올이나 수은이 열팽창하는 원리예요. 이 알코올이나 수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균등하게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계 몇 도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물은요, 이렇게 물은 안 됩니다. 물은 왜 그러냐면 요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에요. 부피가 제일 작은 게 섭씨 4도고요. 그래서 물은 온도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이나 수은은 온도에 따른 열팽창 정도가 일정하여 온도계로 만들어 쓸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가스관이나 송유관 이거 되게 뜨거운 거 갈 텐데 여기도 구부려놔요. 디귿자형으로. 만약에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열팽창하면 찢어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구부러져 있으면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충치 치료할 때도요. 치아하고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해서 충치 있을 때 충치 빼고 거기 이제 끼워 놓고 그래요.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아주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죠. 어떤 물질을 가열하면 열에 의해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이게 열팽창이죠. 예.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고요. 물질의 상태에 따라 고체보다 액체가 열팽창하는 정도가 큽니다. 열팽창은 물체에 열이 가해지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래가지고 입자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열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개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를 바이메탈이라 그래요. 온도 변화에 따라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온도 조절 장치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림과 같이 종류가 다른 두 금속 A, B를 붙여서 만든 바이메탈을 가열했더니 위쪽으로 휘었습니다. 그러면 B가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는 거죠. A, B 중 열팽창이 더 잘 되는 금속은 B이고요. 요거 냉각시키면 A가 조금 줄고 B가 많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B쪽으로, 아래쪽으로 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팽창에 의한 현상 OX 퀴즈인데요. 겨울에는 전깃줄이 팽팽해지고요. 다리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듭니다. 주유할 때는 밤보다 낮에, 낮보단 밤이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기름이 더 압축되어 있을 테니까 뭐 별반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유리병에 금속으로 만든 뚜껑이 잘 열리지 않을 때 금속 뚜껑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금속이 열팽창을 하니까 쉽게 열 수 있습니다. 3번의 XOXO. 다음 문제 보죠. 이해 쏙쏙 집중 강의입니다. 이게 지금 물하고 식용유를 가열한 것 같아요. 물하고 식용유 가열했습니다.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를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누가 더 많을까요? 예, 뭐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는데 물의 온도가 조금 올라갔죠. 예, 물이 비열이 커요. 예, 그 1k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은 물이 더 큽니다. 비열이 물이가 더 커요. 물의 비열이 식용유의 비열보다 더 크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실력탄탄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열량에 대한 설명 옳은 거인데요.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나 칼로리를 쓰고 있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할 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고요. 외부에 열 출입이 없으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같은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물질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적은 열량이 필요하겠죠. 1번에 3번입니다. 그리고 2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각각 다른 조건으로 물을 가열했습니다. 물, 1kg, 1kg, 2kg, 2kcal, 1kcal, 2kcal를 가열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물질의 온도 변화는 물질의 양에 반비례합니다. 양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비례는 한쪽이 커지면 같이 커지고 한쪽이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는 거죠. 물질의 양에 반비례할 거고요. 물질의 온도 변화는 가해준 열량에 비례한다. 여기 보면 네, 같은 질량일 때 열량이 2배니까 온도 변화도 2배가 되었네요. 네, 온도 변화는 열량에 비례합니다. 이번에 2번. 3번입니다. 비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비열이 다르면 다른 물질입니다.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어렵고요.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비열의 기본 정의이고요. 일반적으로 물의 비열은 액체, 고체 중에서 제일 큽니다. 네, 물이 비열이 되게 커요. 바닷가에서 낮에 모래가 바닷물보다 더 뜨거운 건 모래의 비열이 작기 때문입니다. 1kg을 1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면 열을 많이 받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옳지 않은 거 3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죠. 위 물질의 비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열량을 가할 때 가장 온도 변화가 작은 건 비열이 큰 거. 비열이 큰 거 물이고요. 위 물질을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모두 다르죠. 비열이 다 다르니까. 고체 액체를 동시에 가열하면 이쪽이 액체인가요? 이쪽이 고체고요. 1, 0.4, 0.2. 아, 고체들이 비열이 작네요. 액체가 비열이 크군요.
고체 액체를 동시에 가열하면 액체 온도가 더 천천히 높아질 것입니다.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얘 비열이 제일 크거든요. 예, 4번에 4번이었고요. 5번입니다. 섭씨 식용유가 얼마였죠? 식용유 비열이 0.4입니다. 식용유 비열이 0.4. 자, 식용유 비열이 0.4. 하니까 뭐 킬로칼로리 나왔으니까 0.4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로 하죠. 요거 쓸 거면 500g 안 돼요. 0.5kg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Q는 이꼬르 CMT, 비열의 기본 정의에서 나온 식 보죠. 비열이 0.4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 1kg에 1도 올릴 때마다 0.4 킬로칼로리 필요합니다. 자, 0.5kg이고요. 10도를 40도로 30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6, 4, 24. 응? 6이 아니군요. 15. 4, 4, 4, 5, 20. 6 킬로칼로리. 맞나요? 6 곱하기, 15 곱하기 0.4. 맞죠? 6 킬로칼로리. 5번에 2번. 죄송합니다. 어리버리했어요. 자, 6번입니다. 질량이 5kg의 어떤 물질의 온도를 10도 높이는데 100kcal 열을 가했습니다. 비열은, 자, Q는 이꼬르 CMT 외워주시고요. 비열의 기본 정의 1kg을 1도 올릴 때 몇 킬로칼로리의 열이 필요한가? 질량이 5kg이고요. 온도가 10도 높입니다. 10도 높이는데 100kcal가 필요하군요. 약분해 주시면 얼마가 되나요? 2kcal per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습니다. 6번에 1번이었고요. 그리고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양의 같은 양의 식용유가 있습니다. 가열했어요. 3분 후에 보니까 식용유 온도가 물보다 높았대요. 그러면 가열했더니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갔군요. 식용유가 물보다 비열이 작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죠. 물의 비열이 식용유보다 크다. 맞고요. 같은 온도끼리 높이는데 물이 비열이 크니까 온도가 잘 안 올라가니까 더 많은 열량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식을 때는 물이 식용유보다 더 천천히 식게 됩니다. 7번에 3번이고요. 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질량이 같은 물질 A와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습니다. 온도 변화인데요. 비열의 B는 좀 잠시만요. 공간이 좀 계산을 한번 해보죠. 네. Q는 이꼬르 CMT입니다. 비열은 M 곱하기 델타 T분의 Q이고요.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A 비열하고 B 비열이요. 질량이 같대요. 질량이 같군요. 질량이 같고요. 자, 그리고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이면 공급한 열량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온도 변화가 A는 10도에서 40도까지 A는 30도 변했고요. B는 10도에서 30도까지 20도 변했고요. 그럼 약분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 대 2분의 1 하면은 2 대 3이 되겠네요. 예, 8번에 1번이고요. A와 B 비열이 2 대 3이었습니다. 위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B의 비열은 A 비열보다 크고요. 그래프 기울기는 비열과 관계가 있다. 비열이 큰 게 기울기가 작고 비열이 작은 게 기울기가 크네요. 뭐 반비례 관계? 예. 기울기의 역수가 비열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의 온도가 B 온도보다 크게 변하고요. 기울기가 클수록 비열이 작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9번에 4번이었고요. 10번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접촉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인데 옳지 않은 거 보죠.
열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는 30도입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온도 변화가 뜨거운 물은 60에서 30도 내려갔고요. 차가운 물은 20도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온도 변화가 컸고요. 그러니까 양이 온도 변화가 큰 애가 양이 적은 거예요. 뜨거운 물이 잃은 열량, 차가운 물이 얻은 열량 같고요. 뜨거운 물보다 차가운 물의 질량이 더 큽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고요. 이런 해륙풍이요. 해풍유풍 원인 비열 차이죠. 바다와 육지의 비열 차이. 바다가 비열이 크고 육지가 비열이 작아서입니다. 11번에 3번. 12번 비열에 의한 현상이나 이용이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찜질팩은 좀 비열이 큰 게 좋겠죠. 자동차 엔진 냉각수는 비열이 커야겠죠. 엔진 뜨거운 거 냉각을 시켜주려면. 네, 옳지 않은 거 2번이었고요. 13번 열팽창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열팽창 종류는 다릅니다. 네, 물질에 따라 고체 액체는 열팽창 정도가 다르고요. 충치 치료할 때는 치아랑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재료를 써야 하고요.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보다 고체가 열팽창 정도가 작습니다.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열팽창 정도가 커요. 한 번 열을 받아 팽창한 물질은 온도가 내려가도 부피가 증가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열 받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열팽창을 하는 거죠. 13번에 2번, 5번, 14번입니다. 이게 끝에서 이게 이런 형태죠. 이렇게 이게 조금 늘어나면요, 열팽창 조금 하면 이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늘이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여기는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는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빨강이, 파랑이, 하양이, 알루미늄, 구리, 철. 알루미늄이 열팽창 정도가 제일 크네요. 철이 열팽창 정도가 다르고요. 자, 작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철이 제일 적게 열팽창하고요. 구리 열팽창 정도는 알루미늄보다 작고요. 금속 온도가 높아지면 길이 길어지고요. 금속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고요. 4번이었습니다. 15번. 그림과 같이 원형 금속판 중앙, 그냥 외우세요. 예, 원형 금속판을 가열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커집니다. 그냥 외우세요. 안쪽 원도 커지고, 그냥 다 커진다. 다 커짐. 안쪽 원도 커지고, 바깥쪽 원도 커져요. 그냥 다 커진다. 그냥 외우세요. 다 커집니다. 15번에 1번이었고요. 16번입니다. 액체 A, B, C, D가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이렇게 같은 높이만큼 있었거든요. 같은 높이만큼. 근데 뜨거운 물에 담궜더니 A는, B는, C는, D는 이만큼씩 열팽창을 했습니다. 알 수 있는 사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다. 좀 다른 것 좀 보죠. 고체보다 액체, 이거 맞는 말이지만 여기 지금 액체밖에 없어서요. 액체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죠? 예, 요거 알 수 있고요. A, B, C, D 중 D의 열팽창 정도가 제일 크다. 맞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하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 그러니까 1, 2, 5번은 다 맞는 말인데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에요. 문제에서 물어본 걸 답해야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16번에 3번, 4번입니다.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어떤 액체를 넣고 열을 가했습니다. 근데 처음 높이가 여기인데 나중 높이 여기까지 열팽창이 일어났네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현상이고요. 삼각 플라스크도 액체와 함께 열팽창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릇이 삼각 플라스크가 먼저 팽창을 하니까 이게 조금 수위가 낮아졌다가 올라가게 됩니다. 삼각 플라스크 안에 액체는 열을 받아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처음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는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고요. 가한 열량이 같다면 액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액체의 종류에 관계가 있죠. 높이는 달라집니다. 17번에 5번이었고요. 18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 A, B를 붙여가지고 만든 바이메탈입니다. 가열했더니 A가 더 많이 늘었네요. 열팽창 정도가 A가 큽니다. 우리 아는 거 냉각시키면 바이메탈은 A 쪽으로 휘어지지요. 예, 금속 A의 열팽창 정도가 B보다 크고요. 고체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름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무겁기 때문에 열받으면 휘어지는 게 아니고 A가 열팽창 정도가 커서요.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19번 오른쪽 그림은 바이메탈을 이용한 화재 경보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면 따라라라라랑 하고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가열했을 때 이렇게 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리가 열팽창 정도가 크고 철이 열팽창 정도가 작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고체의 열팽창 이용한 기구이고요. 구리의 열팽창하는 정도가 철보다 크고요. 철의 열팽창 정도가 구리보다 작고요. 열 받으면 철 쪽으로 휘어집니다. 기억니은 1번. 19번에 1번. 고체의 열팽창과 관련이 없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의 열팽창 관련 없는 거. 여름에 에페탈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고체의 열팽창. 바이메탈 이용해서 자동으로 온도 조절한다. 예, 뭐 전기다리미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이런 데 바이메탈 쓰죠. 고체의 열팽창. 낮보다 기온이 낮은 밤에 주유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건 액체죠? 기름은 액체죠. 고체의 열팽창이 아닙니다. 20번에 3번이고요. 그리고 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음료수통에는 음료수가 약간 음료수가 가득 들어있지 않고 위쪽에 약간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액체의 열팽창이죠. 요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 좀 찾아보죠. 알코올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예, 알코올이라는 액체의 열팽창 정도. 예, 액체의 열팽창입니다. 21번, 1번. 그리고 자동차에 주유할 때는 주유를 참 많이 신경을 쓰시는군요. 자동차에 주유할 때 낮보다 밤에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밤에 액체 부피가 작아서 열에 의해 액체의 부피가 팽창하니까 낮에는 많이 팽창하니까 22번에 2번 열팽창입니다. 그리고 23번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거. 여름에 철로 휘어진다. 열팽창이고요. 송유관 설치할 때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든다. 열팽창. 겨울에 공원에 있는 금속 의자가 나무 의자보다 차갑다. 사실 온도는 같아요. 근데 금속이 전도가 잘 돼서 나무보다 전도가 잘 돼서 우리 몸의 열을 잘 뺏어가는 거죠. 열팽창은 아닙니다. 열의 전도. 물질의 종류에 따른 열의 전도였고요. 23번에 3번. 그리고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을 나타냈는데요. 찜질팩 속에 넣기에 적당한 건 비열이 큰 거예요. 물이네요. 그 까닭은 비열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납 500g의 온도를 100도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은 Q는 이꼬르 CMT에다가 넣어 볼까요? 자, 납의 비열이 0.03 kcal per kg 도시. 1kg을 1도 올릴 때마다 0.03 kcal 필요합니다. cm 질량 매스 500g 쓰시면 안 돼요. 여기 kcal per kg 썼으면 kg 0.5kg으로 해야 되고요. 100도 올린답니다. 계산해 볼까요? 0.5 곱하기 100 하면 50이죠. 그러면 0.3 곱하기 5, 1.5 kcal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예, 1.5 kcal. 그리고 25번 비커 A에는 물 200g을 넣고 비커 B에는 미지의 액체 400g을 넣었습니다.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1분 동안 가열했죠. A가 20도, B는 40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액체 비열은 얼마인가? 뭐 바로 푸셔도 되는데 식을 넣어보죠. 그러니까 A에 공급한 열하고 B에 공급한 열이 같습니다. Q는 이꼬르 CMT 이고요. A 비열이 물이죠. 물이면 물의 비열은 1 kcal. 칼로리로 한번 해볼까요? 1 칼로리 per gram 도시. 이거 M 질량
물 200g이고요. 물이 20도 올라갔습니다. 온도 변화가 20도. 이것도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20도가 10도에서 20도가 되었다인지 20도 올라갔다인지. 자, 그리고 비의 비열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의 질량이 400g이죠. 그리고 온도 변화가 40도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200g, 400g, 2. 그러면 B의 비열은 얼마가 되나요? 80분의 20, 즉 4분의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도 괜찮고요. 0.2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도 괜찮고요. 숫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26번 보죠. 그러면 이제 바닷가랑 육지에 있는 도시의 모습인데요. 두 도시가 낮 동안 태양으로부터 같은 양의 열을 받았다면 일교차가 더 큰 도시는 내륙 도시죠. 극과 닭은 비열이 작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에 열을 가하면 물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열팽창이라 합니다. 열팽창이 일어난 까닭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하시면 되고요. 바이메탈을 이용한 화재 경보기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보아서 이게 뜨거워지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서 전류가 흘러서 작동해야 되거든요. B보다 A의 열팽창 정도가 커야 됩니다.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은 A이고요. 그 까닭이요. 화재 발생 시 회로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화재 발생 시 B보다 A의 열팽창 정도가 더 커야 회로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리나 철로의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듭니다. 열의 현상과 관련하여 여름에 철로가 열팽창하여 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는 대단원이군요. 한번 읽어보고 문제 마저 풀어볼까요? 핵심 자료로 최종 점검 보죠. 자, 온도랑 입자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알갱이, 원자나 분자,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가열하면 물체의 온도가 온도 높아지죠. 가열하면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둔하고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열의 이동인데요. 열의 이동. 자, 주로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열을 받은 입자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한 입자들과의 충돌로 옆에 있는 이웃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 운동이 활발해 이웃한이 제일 낫겠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 안 좋은 것 같아요.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건 대륙이고요. 뜨거워진 물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위로 올라간다? 너무 대충 하셨네요, 문제를.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겠죠? 여긴 좀 문제를 대충 만드셨네. 자, 단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진공은 전도와 대류, 물질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물질이 열을 전달하는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고요. 은도금은 복사를 차단한다. 외워두시고요. 스타이로폼 혹은 솜 등은 열의 이동을 막는 단열재, 단열을 하는 재료, 단열재이고요. 공기는 열의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단열의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그리고 열 평형 그림 해석하기 보죠. 열 평형 그림 해석하기.
열이 A에서 B로 이동한다면 물체 온도는 A가 더 높고요. A가 열을 잃습니다.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요. B가 열을 얻습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온도가 높아지죠. A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열을 잃거든요. B는 온도가 높아집니다. 열을 얻거든요. A와 B의 온도가 같지요. 예, 이 같은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량, 질량, 온도 변화의 관계입니다. 온도 변화, 뜨거운 물이 지금 30도, 차가운 물이 20도 온도가 변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온도 변화가 크네요. 비열과 가한 열량이 같으니까 차가운 물의 질량이 뜨거운 물의 질량보다 클 것입니다. 질량이 크면 같은 물질이라도 온도 변화가 작습니다. 온도 변화가 큰 게요. 가로 변화량분의 세로 변화량, 기울기가 큰 게 비열이 작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갔으니까 물에는 비열이 가장 작습니다. 물은 같은 시간 동안 온도가 가장 적게 올라갔네요. 비열이 가장 큽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가열 장치로 가열하면 세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죠. 시간이 같으면 얻은 열량 같습니다. 그리고 해풍, 육풍이네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요. 낮에는 해풍이, 낮에 해 뜨죠. 낮에 해풍 붑니다. 밤에는 육풍이겠지요. 낮에 해 뜹니다. 낮에 해풍 붑니다. 그리고 고체의 열팽창 보겠습니다. 가열하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가열하면 물질 길이나 부피가 커지고 냉각하면 작아진다. 예. 그리고 액체의 열팽창입니다. 액체가 열팽창하면 유리관을 따라 액체가 올라가고요. 열팽창 정도가 큰 액체일수록 나중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바이메탈 휘어지는 방향인데요. 가열하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집니다. 냉각하면 수축을 많이 하는 애,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휘어집니다. 열팽창 정도가 크면 팽창도 많이 하고 수축도 많이 합니다. 자,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지요. 1번, 온도와 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나왔네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은 활발합니다. 온도는 물체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게 온도의 기본 정의예요.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고요. 열은 입자 운동이 활발한 물체에서 입자 운동이 둔한 물체로 이동합니다. 1번의 기억, 니은 1번이고요.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금속 막대에 일정한 간격으로 촌농을 이용해서 나무 막대를 붙였죠. 알코올 램프로 가열했습니다. 얘부터 불에 가까운 쪽부터 떨어지겠죠. 열의 전도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관련 인사는 전도. 뜨거운 국 먹을 때 나무 수저보다 은 수저가 더 뜨겁습니다. 은이 나무보다 전도가 더 잘 돼요. 2번에 5번입니다. 3번. 추운 겨울 공원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을 때보다 금속 의자에 앉을 때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건 나무 의자랑 금속 의자의 온도는 같아요. 바깥 기온하고 열평형 상태가 되었을 테니까. 근데 나무보다 금속이 전도를 잘해서 우리 몸의 열을 더 빨리 빼앗아 갑니다. 금속이 나무보다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2번. 예, 3번에 2번이었고요. 그리고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주전자에 담긴 물을 끓일 때 주전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의 이동인데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열의 이동 방법 대류라고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이 든 시험관의 위쪽과 아래쪽에 얼음을 넣고 고정을 했습니다. 눌러가지고 고정을 했네요. 뜨지 않도록. 자, 그래서 시험관 가운데를 가열할 때 이게 대류 때문에 뜨거운 액체나 뜨거운 기체가 위로 가니까 가가 먼저 녹을 겁니다. 시험관을 가열한 것보다 위쪽에
물이 끓게 되고요. 시험관 아래쪽의 얼음은 잘 녹지 않을 거고요. 나중엔 녹겠죠. 시험관에서는 대류에 의해서 열이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가 얼음보다 나 얼음이 더 천천히 녹습니다. 5번에 니은 디귿. 5번에 니은 디귿. 6번입니다. 겨울에요. 방 가운데 설치한 난로의 모습입니다. 열의 이동 방법. 가는 대류죠. 대류. 나는 복사. 다는 뜨거워 전도입니다. 4번.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스타이로폼은 내부에 많은 양의 공기가 있습니다. 단열에 효율적이죠. 공기가 왜 단열에 효율적일까요? 열의 전도가 잘 안 되거든요. 열의 전도가. 5번이네요. 공기는 열의 전도가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보온병이요. 구조에서 이중벽 사이에 진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중벽. 물질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전도, 물질이 열을 전달하는 대류, 전도와 대류를 막기 위해서죠. 전도와 대류를 막기 위해서. 8번에 4번이고요. 9번 온도가 다른 네 물체 A, B, C, D 중 두 개씩 짝지어서 접촉했더니 열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 온도 D에서 A, A에서 C, B에서 D. 이거는 어떤 순서인가요? 제일 뜨거운 게 B, D, A, C 순서일까요? 예, 9번에 4번. 9번에 4번, 1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시켜 놓았습니다. A에서 B로 열이 이동했죠. 옳지 않은 거. A 온도 낮아집니다. B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10번에 2번. 옳지 않은 거 2번. 11번입니다.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시켰습니다. 그래프처럼 온도가 변했군요. 옳은 거. 물체 A의 처음 온도는 여기 70도라고 써 있는데요. 열은 물체 A에서 B로 이동을 했을 거고요. A가 물 200g이라면 지금 A가 70에서 30도, 40도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B는 10에서 30도, 20도 낮아졌고요. 그러면 열량이 없군요. 예. 네. 자, 계산을 해보죠. q CMT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의 비열이 1kcal per kg 도씨이고요. 그리고 A가 Mmass 질량 200g입니다. 아이고, 여기를 칼로리 per 그램 도씨로 해볼까요? 그리고 온도 변화가 A가 40도 온도가 변화됐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8000 칼로리 혹은 8kcal입니다. 예, 3번 맞네요. 11번에 3번. 그리고 12번. 질량이 같다면 비열의 B는 일단 A보다 B가 비열이 커야겠죠. 온도 변화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B가 커야 돼요. B가 커야 돼요. 2번 아니면 3번인데요. 예, 2번이겠지요. 이게 지금 온도 변화가 2대 1이었거든요. 질량이 같다면 비열비가 1대 2일 겁니다. 예, 계산해 보셔도 괜찮고요. 저는 그냥 했는데 계산을 해 보세요. 13번, 14번 문제입니다. 같은 색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온도 변화 제일 큰 건 비열이 작은 거. 납인가요? 0.03? 네, 납. 섭씨 20도의 철 0.1kg에 열을 가해서 70도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가해줘야 되는 열량은, 자, Q는 이코로 CMT. 답이 지금 0.11 kcal per kg 도씨이고요. 질량 0.1 kg이고요. 아이고야, 온도가 20도에서 70도, 50도가 올라가는군요. 곱하면 5인가요? 5에다 0.11 곱하면 0.55 kcal 혹은 550 칼로리. 예, 14번에 2번입니다. 그리고 20도의 모래 2kg에 4kcal 열량을 가했습니다. 모래 온도는, 이것도 계산을 한번 좀 해보죠.
Q는 equal CMT입니다. 가한 열량이 4 킬로칼로리이고요. 비열이 0.2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이고요. 질량이 2kg입니다. 온도 변화 얼마일까요? 네, 온도 변화 일단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온도 변화가 너무 작은데요. 온도 변화가 0.2분의 2니까 안 작구나. 예, 온도가 10도 변화입니다. 온도 변화가 10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0도였잖아요. 그럼 10도 변하면 30도가 되겠네요. 15번에 2번. 15번에 2번.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물체 A랑 물입니다. 같은 세계열로 가열했죠. 온도 변화입니다. 물의 비열이 1이면 물의 비열이 1이겠죠. 1인 걸 외워두시고요. 이 물체 A의 비열은 얼마인가 확인해보죠. 딱 떨어지는 게 여기인가요? 온도가 더 많이 변했어요. 그럼 2분의 1이겠는데요. 2분의 1 킬로칼로리. 그러니까 온도가 2배 변했으니까 비열이 2분의 1배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아니면 뭐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분 동안 물에 가해준 열하고 2분 동안 A에 가해준 열이 같은데요. 1kcal per 킬로그램 도시에다가 물의 질량 1kg, 물이 0도에서 20도까지 20도 변했고요. A 비열은 모르겠는데 A 질량도 1kg, A는 0에서 40도까지 40도 변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을 좀 해주시면 A의 비열은 2분의 1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보죠. 온도가 10도인 물 200g이 들어있는 열량계에 온도가 70도이고 질량이 200g인 금속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됐대요. 금속 비율은 얼마인가? 자, 물이 잃은 열량과 금속이 얻은 열량이 같습니다. Q는 이꼬르 CMT이고요. 물이 잃은 열량, 아니군요. 물이 얻은 열량과 금속이 잃은 열량이 같습니다. 물은 20도 올라갔네요. 물의 비열은 1kcal per 킬로그램 도시이고요. 물의 1칼로리 per 그램 도시로 합시다. 물이 200g이고요. 물은 10도에서 30도, 20도 올라갔어요. 온도 변화 주의해 주세요. 30도가 아닙니다. 온도 변화니까 델타 T니까 10에서 30, 20도예요. 금속 비열은 모르겠는데 금속 질량도 200g이군요. 근데 원래 70도였대요. 70도. 70도에서 30도까지 40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속 비열은 40분의 20이죠. 2분의 1, 0.5 칼로리 퍼 그램 도시 혹은 0.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17번에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8번 볼까요? 오른쪽 그래프는 두 물질 A,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했죠.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옳지 않은 거.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하면 공급한 열량은 같습니다. A, B가 같은 물질이면 질량이 더 큰 애가 온도 변화가 더 작고요. A 질량이 더 클 거고 A, B가 다른 물질이라면 이건 모르죠. A 질량이 큰지 B 질량이 큰지 다른 물질이라면 비열이 다를 테니까 의외로 B가 더 질량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18번에 3번. 그리고 비열에 의한 현상 또는 이용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보다 모래의 비열이 작아요. 물체의 비열이 클수록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다? 작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그때그때요. 적절한 곳에 써야죠. 그 쓰임새를 알고 써야죠. 비열이 큰 건 비열이 큰 대로, 비열이 작은 건 비열이 작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비열이 큰 게 좋다, 비열이 작은 게 좋다 아니에요.
찜질팩에 물 대신 식용유. 물이 비열이 커요. 식용유가 비열이 작고, 그럼 덜 효과적입니다. 아, 이것도 옳지 않죠. 아, 죄송해요. 네, 지금 옳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 몸에는 물이 많이 있으니까 체온 유지에 유리해요. 예, 얘만 옳으네요. 1, 2, 3번은 옳지 않고 4번, 19번에 4번. 그리고 20번입니다. 고체에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까닭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죠. 20번에 5번. 그리고 2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조에 각각 같은 양의 에탄올, 알코올 램프에 들어있는 거요. 물이 든 삼각 플라스크 넣고요.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붓대요. 그럼 이제 부피가 커지겠죠. 에탄올이 더 많이 커졌어요. 높이가, 낮은 높이가 더 높습니다. 액체 종류에 따라 열 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에탄올하고 물이 그렇죠. 열 팽창 정도는 에탄올이 더 크고요. 물과 에탄올의 실제 팽창 정도는 유리 간의 높이 변화보다 더 클 겁니다. 예, 이 삼각 플라스크도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3번, 21번의 기억 디귿 3번. 22번, 열 팽창과 관련이 있는 현상입니다. 여름철 시냇가에 과일을 넣어두면 시원해집니다. 이거 열팽창이 아니고 열평형, 열팽창을 찾아야 돼요. 뚝배기, 금속 냄비는 비열, 알루미늄 냄비, 이건 열의 전도, 적외선 카메라, 열의 복사, 유리병 금속 뚜껑이 잘 열리지 않으면 뚜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뚜껑 쉽게 열릴 수 있다. 열팽창. 네, 22번에 5번만 열팽창입니다. 그리고 23번, 치과에서요 충치 치료할 때 금을 사용하는 까닭은 치아하고 금하고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서겠지요. 이빨하고 열팽창 정도가 비슷하니까 23번에 3번입니다. 2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리랑 알루미늄을 붙여서 만든 바이메탈 알코올 램프로 가열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현상, 열팽창 정도가 알루미늄이 크대요. 그러면 이제 구리 쪽으로, 위쪽으로 흑겠죠. 열평형으로 인해, 열평형이 아니고 열팽창, 예, 열팽창으로 인해 바이메탈이 구리 쪽으로 휩니다. 24번에 2번. 25번입니다. 서로 다른 금속 A, B, C를 두 개씩 붙였어요. 가열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A보다 B의 열팽창 정도가 크고요. C보다 B의 열팽창 정도가 크고요. C보다 A의 열팽창 정도가 큽니다. 그러면 B, A, C 순서. 예, 25번에 3번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재해, 재난과 안전, 재해, 재난,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